마곡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그 순간 신고가가 터졌습니다. 저점 대비 38.44% 반등, 전고점을 돌파한 17억 5천만 원 신고가입니다. 투기 자본이 완전히 차단된 시장에서 이 수치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마곡동의 역설입니다. 지금 어떤 단지를 골라야 하는지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마곡동 8개 단지의 실거래가를 데이터로 직접 해부합니다. 최근 3개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마곡동 매매 거래량은 34건, 변동률 플러스 0.0%로 보합세입니다. 평균 매매가는 12억 4,212만 원으로 마이너스 1.9% 수준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 잠잠한 시장처럼 보이지만 전체 그림은 다릅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수 가속도는 51.22%로 뚜렷한 가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점은 2023년 3월 평균가 8억 9,417만 원이었고 2022년 2월 고점 16억 5천만 원 기준 낙폭의 38.44%를 이미 되찾았습니다. 통계 신뢰도 지수 1.01, 지금의 단기 횡보는 추가 하락의 전조가 아닌 회복 초기 국면의 정상 소음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마곡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는 지자체장 허가 없이 불가능하고 주담대 실행 시 전입 의무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중첩됩니다. 그럼에도 규제 발효 전후 가격 변화율은 0.95%에 그쳤습니다. 처음부터 이 시장을 바치는 힘이 투기 수요가 아닌 실거주 수요였다는 증거입니다. 매수자 수용지수 9.6, 구축거래 비중 96.7%. 마곡동에서 가격을 올리는 주체는 실거주자 본인들입니다. 이 실거주자들이 마곡동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마곡동 수요의 근거는 두 가지 인프라에 있습니다. 강남 코엑스 2배 규모로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인 마이스 복합단지 로에스트, 그리고 여기서 출범한 원에스트 서울입니다. 착공 계획이 아닌 실제 가동 중인 인프라라는 점이 다른 지역 호재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대규모 R&D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고소득 IT 연구직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위해 이 동네를 선택하는 수요가 가격을 밑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신축 대장주 마곡앤밸리 9단지와 마곡 13단지 일스테이트 마스터입니다. 9단지는 2020년 준공 1529세대로 5호선과 공항철도 더블 역세권차 없는 공원형 설계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단, 동 위치에 따라 역까지 도보 체감시간 편차가 있고 일부 동은 항공소음 리스크가 있습니다. 소음에 민감하다면 단지 안쪽 정남향동을 반드시 직접 발품팔아 확인하세요. 마곡 13단지 일스테이트 마스터는 2017년 준공 1194세대, 마곡지구 내 희소한 1군 브랜드 타이틀을 가진 준신축 대단지입니다. 세대당 1.4대 광폭 지하주차장으로 심야주차 스트레스가 없는 대신 마곡나루역 몰세권과의 거리가 약점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가성비 구축 벽산과 마곡 프로지오입니다. 벽산은 1999년 준공 479세대로 신축 진입 장벽에 막힌 30대 초중반 생애 최초 매수자들이 주로 찾는 단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까지 직결되는 동선이 연식 대비 편의성을 높이지만 27년차 구축인 만큼 노후 배관과 설비 강화를 올수리 비용으로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마곡 프로지오는 2008년 준공 341세대로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 정중앙 입지를 갖춘 소규모 브랜드 단지입니다. 직주 근접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1인, 2인 가구 전문직이 주거층의 중심이지만 매물 출회 빈도가 워낙 낮아 원하는 조건이 나왔을 때 즉시 실행할 자금 준비가 먼저입니다. 입지와 단지 현실을 확인했으니 이제 실거래가가 이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반영하는지 검증합니다. 먼저 마곡앤밸리 6단지부터 시작합니다. 2014년 준공 84.88 타입 1466세대 대단지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가 준공 12년차 연식의 한계를 이겨냈습니다. 2026년 2월 7층 매물이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매가 상승률 10.8%, 강남권 출퇴근 비중이 높은 실거주자들이 가격을 직접 밀어올린 결과입니다. 연식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이 단지는 현재 신축급 전면 인테리어를 단행하는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수리 비용을 매수 자금 계획에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마곡 그린필류 아파트는 2003년 준공, 84.5 타입, 320세대 소형 단지입니다. 거래량 14건이 발생한 가운데 2026년 5월 8층 매물이 10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마곡 중심 인프라를 온전히 공유한다는 것이 이 가격의 근거입니다. 마곡 엠벨리 8단지는 2016년 준공, 59.79 타입, 531세대 준신축입니다. 전년 대비 14.2% 상승, 오늘 분석 단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2026년 6월 9층 매물이 14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행진이 가장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단지 모두 신고가, 하락 단지는 전혀 없습니다. 신고가 행진 속에서도 17억 원대 6단지와 10억 원대 우림필류 사이 예산에 따라 선택지가 갈립니다. 자금 규모가 실질적인 진입 기준이 되는 이 지점에서 실거주 수요가 실제로 검증된 단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영상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부동산 신호등 블로그에서 마곡동 거시 지표를 지금 바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별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면 베이직 플랜에서 통계 신뢰도 지수를 직접 조회해보세요. 벽사는 1999년 준공, 84.97 타입, 480세대 구축 단지입니다. 2026년 5월 9층 매물이 9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년 평균 매매가 8억 5,708만 원, 평균 전세가 4억 6,109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은 53.8%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이 수준의 전세가율이 유지된다는 것은 임차인들이 이 단지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실거주 배후 수요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단, 27년차 구축인 만큼 노후 배관 교체를 포함한 올수리 비용을 매수 계획에 선반영하고 임장시 공용 배관 누수 이력을 직접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단지는 마곡 그린필류 아파트 84.5 타입입니다. 1년 평균 매매가 9억 4,550만 원, 평균 전세가 5억 439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은 53.3%입니다. 2026년 5월 신고가 10억 9,500만 원을 만들어낸 수요의 뿌리가 바로 이 전세가율에 있습니다. 9호선 신방화역 초역세권에 풍부한 상권과 학원가가 안착해 있어 인프라 밀착형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압도적인 직주 근접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곡 엠벨리 4단지 114.86 타입, 2014년 준공입니다. 1년 평균 매매가 16억 4,333만 원, 평균 전세가 8억 7,025만 원입니다. 전세가율은 53%입니다. 2026년 5월 1층 매물이 1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르웨스트와 서울식물원을 도보권으로 누릴 수 있는 대형 평형으로 한 채로 오래 살 집을 원하는 실거주자에게 확실한 미래 가치를 제공합니다. 단, 거래량이 3건에 그쳐 유동성 제약이 뚜렷합니다. 이 단지를 선택한다면 장기 보유를 전제로 진입하세요. 세 단지가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과거 주목받았던 이유가 결국 입지와 인프라였고 그 가치는 규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곡동에서 집을 고르기로 결심했다면 최소 5년에서 10년 거주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가장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유동성 제약, 즉 단기에 되팔기 어렵다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진입하세요. 항공소음 리스크가 있는 외곽 구축 단지는 가격이 낮아 보여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음 스트레스는 시세 상승의 저항선이 됩니다. 실거주 1순위는 공원형 설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품은 마곡 엠벨리 9단지입니다.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곡 엠벨리 6단지를 매수해 내부를 올수리하는 방법이 매우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구축을 선택한다면 노후 설비 교체 비용을 반드시 매수가에 녹여 계산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신방화역 초역세권 6단지와 르웨스트 도보권 4단지, 두 단지 중 어느 쪽이 더 끌리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분석은 데이터 브리핑이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 몫입니다.